네, 안녕하세요. 집현전 초급반 네 번째 발표를 맡은 허치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NPLM이라고 2003년에 요슈아 벤지어가 발표한 논문이고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의 좀 되게 초창기 버전, 시초격이다 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이에요.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bstract Introduction, 그 다음 모델 아키텍처 간단히 살펴보고 논문에 진행한 실험, 그리고 결과값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논문 시작할 때 보면은 우선 기존 통계 기반 모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통계 기반 모델의 목적이 그 단어 시퀀스의 결합 확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등장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좀 본질적으로 어렵다 하는 이유가 원래 트레이닝 할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장들이 테스트 할 때는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얘네들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집현전 선생님들 너무 존경합니다. 이 문장이 트레이닝 할 때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가 갑자기 테스트 할 때 딱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말이 되는데 이 모델에서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인트로덕션에서 다시 얘기하는데, discrete random variable, 그러니까 문장, 단어 시퀀스에서 결합 분포를 계산할 때 흔히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시로 여기서 든 게 vocabulary 사이즈가 10만 단어 중에서 10개짜리 단어 시퀀스의 결합 분포를 나타내고자 한다. 그때 필요한 파라미터는 이렇게 필요하다. 10의 50승.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 수가 필요한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1000 이렇게 원화수로 나타낼 때 얘가 살짝만 바뀌어도, 그러니까 1000이 0100 이렇게만 돼도 단어 의미가 확 달라지고, 그리고 얘네 두 단어가 있다 칠 때 얘네를 내적하면은 유사성이 있는 단어들이었다고 해도 유사도가 없다, 전혀 관련 없는 단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성도 판별 못하는 데다가 값이 살짝만 바뀌어도 이게 뜻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의존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 통계 기반 모델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단어부터 t 번째 단어까지 결합 확률을 계산하려고 한다. 이 단어 시퀀스의 결합 확률을 계산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이걸 조건부 확률을 곱으로 나타낸다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 곱하기 첫 번째 단어가 등장했을 때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 곱하기 이 두 단어가 등장했을 때 세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 이렇게 세 개, 네 개 막 이렇게 곱해가면서 이렇게 단어 시퀀스의 결합 확률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개선을 거친 버전이 N그램 모델, 우리가 흔히 아는 N그램 모델. 그러니까 직전 N개 단어 시퀀스로만 이걸 근사를 해버린 거예요. 얘네가 가능했던 게 가까운 단어일수록 더 의존적이다.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여전히 문제가 됐던 게 단어 시퀀스가 막 이 N그램이 한 7개짜리, 막 8개짜리 이렇게 좀 길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등장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트레이닝 때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시퀀스가. 그렇게 되면은 얘네는 등장할 확률이 없다, 등장 못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확률이 부여가 되는 건데요. 이게 아무리 말이 되더라 해도 등장 확률이 0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고 나온 게 스몰 컨텍스트. 그러니까 N그램을 좀 N을 좀 작게 쓰자 이거죠.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하면서 이 2개 아니면 3개 이런 식으로 확 줄여서 써보자, 이렇게 해서 좀 해결책을 냈는데, 얘네가 또 다시 문제가 됐던 게 장기 의존성을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보면 한국에 한평생 살아온 그는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다른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어 오직 뭐밖에 구사할 줄 모른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우리 한국어라는 거를 한국을 통해 알 수 있죠. 근데 만약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보면 한 개, 아니면 2개 막 이런 식으로 앞에 몇 단어 안 되는 그런 좀
얼마 안 가는 정도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한국이라는 정보를 몰라요. 그래갖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고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게 Distributed Representation, 분산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좀 단어를 나타내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 단어를 각각 분산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나타내고 그 단어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비슷한 값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더랑 어랑 비슷한 단어, cat, dog 비슷한 단어, walking, running 비슷한 단어, 뭐 bedroom, room 비슷한 단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cat is working in the bedroom이 그 트레이닝 때 등장하고 dog is running in a room 이게 트레이닝 때는 등장한 적이 없는데 테스트에만 등장했다. 이렇게 되더라 하도 원래는 여기다가 등장 확률을 0으로 집어넣어 줬었다면은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모델은 얘는 구조가 비슷하니까 얘한테 0 확률을 주지 않고 등장 확률을 꽤 높여준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딱 중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롱텀 디펜던시,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썼을 때보다 좀 더 멀리 있는 정보를 알아내자. 이게 한 가지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단어 간의 유사도를 이렇게 나타내보자.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기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ocabulary 내의 각 단어들을 분산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피처 벡터로 나타내고 그 나타낸 피처 벡터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결합 확률을 표현한다. 이게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확률 함수와 피처 벡터를 동시에 학습한다. 이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 이전에 발표됐던 것들 중에 비슷한 방식을 했었다. 이런 previous work 부분은 또 보면은 joint probability를 이렇게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Z1, 이 Z가 단어예요. 그러니까 n개의 단어 시퀀스가 있을 때 얘네가 등장할 결합 확률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단어 등장할 확률, 두 번째 단어, 그 첫 번째가 등장했을 때 두 번째, 두 개가 등장했을 때 세 번째 단어, 이런 식으로 그 조건부 확률 곱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는데, 그래서 GI는 어떤가 하면 이렇게 세 개로 치자면은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할 여기, 그러니까 I가 2일 경우에 2 때 G에다가 여기 첫 번째 단어를 넣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해가지고 얘네는 앞선 GI는 앞에 있는 단어들의 조건부 확률을 딱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단어 유사도에 대해서 예전에 알아내고자 했던 방법 중에서는 단어를 다 클래스로 구분한다, 이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들은 각자 뭐 여기 동물, 과일 막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징에 의해서 이게 비슷한 게 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어떠한 특징에 의해서 나눠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같은 클래스에 있는 거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벡터 공간에서 표현하는 거, LSA. 그러니까 같은 문서 내에서 얼마나 동시에 자주 등장하는가, 요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요거를 세 가지고 벡터 공간을 표현한다. 이런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있었던 논문들과 살짝 다른 점이, 원래는 이게 이 GI 함수가 I 값에 따라서 다 다른 함수를 썼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타임별로, 그러니까 I 위치별로 다 똑같은 G를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파라미터 수를 좀 줄였다. 이게 다른 점이 되고요. 그리고 단어 유사도를 평가할 때 원래 클래스였던 거를 이제는 피처 벡터로 나타내가지고 분산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유사도를 평가한다. 이렇게 좀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모델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면은 이 함수 f가 이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이 조건부 확률을 잘 표현하는 함수 f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높은 라이클리후드를 얻는 모델을 학습해보자.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 perplexity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하는 점수인데 perplexity가 그걸 낮을수록 말이 되는 문장이다거든요. 그래갖고 이 perplexity를 좀 최소화로 해보자.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f를 이게 두 부분으로 여기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우선 각 단어의 피처 벡터를 참조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그 참조한 피처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서 분산님 그 결합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렬C, 이게 행렬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조하는 부분 하나 이용해 가지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부분 G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G는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feedforward 뉴럴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RNN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전반적인 이렇게 모델 구조에 대한 그림은 여기 논문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인덱스를 받아오고 그 행렬 C에서 참조한 다음에 얘네들을 함수 G가 이 빨간 테두리 친 부분이거든요.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서 출력을 낸다. 입니다. 이때 출력은 소프트맥스를 이용해가지고 각 단어들이 등장할 이 아예 번째 단어가 될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거에 대한 소프트맥스 값입니다. 여기 보면 점선으로 다이렉트 커넥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옵셔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게 되면은 학습 시에는 여기 보시는 로그라이클리우드 펑션 이거를 최대화하면서 학습을 하는데요. 이때 R이 웨이트 디케이 페널티입니다. 근데 이거가 바이어스 빼고 다 적용이 돼. 바이어스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규제항이고요. 그리고 출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맥스를 쓰는데 여기서 y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인풋이 들어온 x에다가 탄젠트 곱, 하이퍼볼릭 탄젠트 곱하고 여기는 아까 보던 다이렉트 커넥션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x라고 합니다. 그리고 x를 계산해가지고 h 곱하고 뭐 웨이트 파라미터 곱하고 바이어스 더해주고 그다음 탄젠트 에지 하이퍼볼릭 탄젠트 통과시키고 소프트맥스 계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요게 다이렉트 커넥션. 만약에 다이렉트 커넥션이 없다 그럼 얘를 0으로 설정된다. 이렇게 논문에서는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x가 보시는 것처럼 아까 C에서 참조했던 단어들을 딱 이어 붙여가지고 한 개짜리 긴 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인풋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래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수를 딱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BWUTH 여기다가 파라미터 사이즈를 다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을 다 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부분이 이 부분, 단어 보캐뷸러리 크기, 그리고 시퀀스 크기, 한 다음에 여기는 각 피처 벡터의 크기, 히든 레이어의 사이즈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보캐뷸러리 크기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 수가 상향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학습 시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어센트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T번째 단어. 이거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T번째 단어가 정답이다 쳤을 때 얘 정답 값의 확률을 그러니까 최대한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 파라미터가 갱신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실험 때 사용한 데이터셋이 이렇게 브랑코퍼스, 에퀴뉴스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여기서 약간 조치를 취한 게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대소문자 하나로 합쳐주고 좀 덜 등장한 레어워드들은 하나로 아마 unknown 이렇게 합쳐주고 그리고 뭐 문장 부호 이런 것도 좀 조치를 취해가지고 약간 다르게된다. 그러니까 단어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확 줄여준 거죠. 비교한 모델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Interpolated Trigram 모델 번역을 보니까 보관 트라이그램 모델 이렇게 돼 있던데 얘네가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이렇게 섞어가지고 다 본다 이렇게 봤는데 자세히는 조사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네, 우선 궁금하신 분은 따로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 백오프 앵그램 그리고 클래스 베이스드 앵그램 이렇게 세 가지 모델들이랑 비교를 했고요. 여기 뭐 자세한 사항들은 이렇게 있으니 PPT 궁금하신 분은 PPT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후에 결과가 나온 게 이렇습니다. 우선 MLP 1에서 10까지 얘네들이 다 NPLM이거든요. 얘를 여러 개 쓴 이유가 은닉층이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컨텍스트 크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H가 히든 유닛 개수인데 여기서 1, 3, 2, 4 애들 해가지고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게 나온 게 MLP 10 요 모델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비교 대상 중에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게 클래스 베이스드 그 테스트의 퍼플렉시티를 비교했을 때 MLP는 그니까 NPLM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은 252 값이 나왔고 그리고 비교 대상 중에 가장 좋았던 건 312. 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브라운코퍼스에서 진행됐던 실험이고요. 그리고 AP뉴스에서 진행됐던 실험에서는 여기 제일 좋은 모델이 109, 뭐 백오프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는 117 이렇게 제일 좋게 나왔다. 근데 이것도 예전에 NPLM이 성능이 더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딜리트 된 거를 보면 이게 Interpolated Trigram 모델이었는데 이게 이거는 이유가 뭐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보시게 되면 믹스 이 부분이 좀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얘기한 게 이게 소프트맥스 출력이랑 그리고 그 피처 벡터를 반반 섞어가지고 이렇게 결과로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방식을 채택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